자, 두 번째 단원의 방정식과 부등식의 세 번째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이미 위에서 여기도 배우고 여기도 배웠는데 여러 가지로 또 배운대요. 부등식도 여러 가지로 또 배운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차가 뭐야? 차수가 높다. 차수가 높다. 약간 고차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그 3D를 우리가 3차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2차 방정식 몇 차? 3차, 4차, 5차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그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요? 여기 써있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데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어야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써? 근해 공식을 쓰기도 해야지. 근데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거든요. 지금 대학교 때 배워봤거든. 근데 말했지. 대학교 때 배워봤어. 고등학교 때는 배운 적이 없어. 왜냐면은 근해 공식 하나가 한 3-4페이지 정도 나와요. 공식 하나가 3-4페이지면 안 쓰는 게 낫지 않아? 맞습니까? 그래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건 어디까지만? 2차 방정식까지만. 3차 방정식 이후로는 전부 다 뭘 할 거다?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좀 할만했었는데 다시 옛날에 썼던 그 복잡한 인수분해 공식을 다시 한번 써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fx가 3차식이면 fx equal 0가 3차 방정식이고, fx가 4차식이면 fx equal 0가 4차 방정식이며,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보통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a하고 b 두 개 갖다 곱한 게 0이라면 결론은 뭐야? a가 0 또는 b가 0인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퀄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방정식 풀려면 여기는 요 3차식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갈게요. 원래는 뭐가 제일 만만하냐면 그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제일 만만한데 지금 인수분해 공식이 딱 눈에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 그럴 때는 뭘 할 거냐면 그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을 이용을 할 건데요. 저 f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만들어주는 녀석을 하나 찾는 거야.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 그런 것도 있고 1 집어넣으면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하면 괜히 귀찮잖아. 제일 만만한 숫자들, 양수들 중에서 먼저 집어넣으세요. 근데 포인트는 있어요. 그 숫자들은 저 제일 끝에 있는 마이너스 3의 양의 약수 또는 음의 약수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7 이런 거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으니 지금 1, 3, 마1, 마3을 이용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뭘 하는 거냐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fx라고 하는 식이 1을 이용을 했을 때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졌으니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하면은 x-1에다가 뒤에는 나머지 1, 4, 3이 몫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을 갖다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인수분해 해놓고 나면 뒤쪽에 붙어있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네. 그래서 얘는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다. 그래서 세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라면 저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그 x-1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x 더하기 1이 0이 되거나 아니면 x 더하기 3이 0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x-1이 0이라고 하는 거는 x는 1, x 더하기 1이 0이라고 하는 건 x는 마이너스 1,
x 더하기 3이 0이라고 하는 건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저게 3개의 근이 되는 거고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1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답은 계산을 해보면 마 3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죠. 그게 무슨 의미인 거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3차식이 있는데 원래 4개가 있을 때는 2개씩 묶어가지고 계산했을 때 연산이 좀 되는 경우가 있거든. 항상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제일 처음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에서 x제곱으로 묶어봐. 그럼 뭐가 남아? x 더하기 3이 남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또 뭐가 보여요? x 더하기 3이 보이죠. 그래서 공통되는 걸 찾아냈으니까 x 플러스 3으로 묶어내면 처음에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뒤쪽에 붙어있는 그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표현되겠지. 얘가 얘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처럼 4개짜리를 2개씩 묶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도 한데 항상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조립제법을 쓰고 인수정리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3차 방정식을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2번 저건 몇 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이죠. 이런 방정식들을 풀어내는 결론은 뭐다?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저기는 저 4차식을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죠? 정리시킨 다음에 저거 인수분해 하려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 그런 마음을 왜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뭔가 꼼수를 좀 부릴 수 있을 것 같다. 아, 근데 꼼수는 아니고 정상적인 방식인데. 너네랑 대화하고 싶어서 말 거는 건데 그렇게 무시하면 어쩌라는 거냐 하면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네. 대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아마 여기 여학생들이 없었으면 선생님이 성격이 더 더러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가 있죠. x제곱 더하기 3x가 반복된다. 반복되는 건 인수분해건 방정식이건 함수건 가리지 않고 수학에서는 항상 치환을 통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문제를 푼다. 오케이? 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를 뭐로 치환할까요? t로 치환할게요. a, b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치환을 해보면 저 위에 있는 식이 t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6 이퀄 제로라고 하는 어떤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는데 저건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2와 t 플러스 3의 곱이 0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t는 사실 뭐였으니까? x제곱 더하기 3x였으니까 여기는 요 t를 다시 뭐로? x제곱 더하기 3x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을 갖다 곱한 거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고 하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앞에 것만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2 갖다 곱하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원래 있던 거 이퀄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아직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퀄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뭘 구하라 그러니 모든 실근들의 합을 구하라 했거든. 실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수인 근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명 마이너스 1은 실근이고 마이너스 2도 실근이죠. 근데 요거는 인수분해는 안 됐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실근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 제가 실수인 근을 갖는지 허수인 근을 갖는지. 그래서 뭘 써보자는 거냐면 판별식 써보자는 이야기죠. 근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짝수 아니니까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아져 버리네.
그러면 저기 있는 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퀄 제로라고 하는 녀석은 뭘 갖는 거다? 허근을 갖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실근들의 합에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랑 뭐를 더하는 거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약간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거야. 그냥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해라 하고 이제 끝났을 거라면 이게 실근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판정해야 되는 뭔가 조건들을 계속해서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몇 차? 근데 저거 뭐라고 했어? x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8? 보기차식. 4차는 4차인데 3차랑 1차가 없는. 그래서 보기차식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식을 조작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서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원래 저 4차식을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하는 것처럼 우선 한번 해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이 t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8 이퀄 제로가 되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8t 플러스 1 오 땡큐 가능하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x제곱 갖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8 x제곱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저 8이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루트 2랑 x 마이너스 2루트 2랑 x 제곱 더하기 1이랑 갖다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x 더하기 2루트 2가 0이다. 즉 x가 마이너스 2루트 2 또는 x 마이너스 2루트 2가 0이다. 즉 x가 2루트 2 또는 x제곱 더하기 1이 0이다. 그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데 문제에서 근이 4개고 4개를 다 갖다 곱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내 근이라고 했지 내 실근이라고 안 했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주는 허근들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무슨 우리 법조문 배우는 법대생 된 것 같아요. 막 말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진지하지? 나 뭐 법조문을 해석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x가 뭐죠? i 또는 마이너스 i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i랑 마이너스 i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오히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4개를 다 갖다 곱했더니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3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3번이었고요. 필기 다 되시면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해보자. 근데 어쨌든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녀석. 그러니까 지금 저 왼쪽에 있는 3차 방정식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으면 왼쪽 오른쪽이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1, 두 번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k 더하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4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된다. k가 4다. 그래서 k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k에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4개짜리니까 2개씩 잘 갖다 묶어서 계산되는 게 없나 기웃기웃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방향대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상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번에는 대입했을 때 뭐가 0이 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냐면 대입했을 때 뭐가 0이 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건 사실 근차짠 얘기잖아. 근데 여기 근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뭘 해? 조립제법을 쓰자. 그래서 1, 마 1, 마 10, 마 8. 요게 이제 개수들.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얘가 나머지. 여기는 요식이 인수분해했을 때 이제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식을 또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2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3차 방정식이 정상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었고 그 3차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알파랑 베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순서 관계는 크게 상관없이 어쨌든 4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4랑 마이너스 2고 K 값은 4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K인 거니까 4랑 2랑 4를 넣으면 되는 거죠. 다 더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게 필수 예제 4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인수분해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 잘 안 나오고요. 지금처럼 조립제법, 인수정리, 그 다음에 치환, 보기차식 같이 뭔가 인수분해 썼던 그 방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필수 예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어디서 들어본 개념인데 중근이 뭐죠? 똑같은 거 두 번 나오는 거. 예를 들어 x-1의 제곱 이꼴 0 하면은 얘는 x-1하고 x-1을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1이 0 또는 x-1이 0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1이라고 하는 해가 두 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니까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중근을 갖는다는 건 이제 저 2차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 조급식이 된다는 뜻이었었잖아. 그런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이 해다, 1이 해다, 2가 해다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의 해는 예를 들어 1, 2, 3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세 숫자가 아니라 똑같은 게 두 번 나오고 나머지가 하나 다른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기서도 있잖아. 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 3차 방정식이 중근 1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중근이건 뭐건 간에 근은 근이죠. 다시 말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 대입해보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당연히 0이네. 맞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k 값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근인 걸 알았으니까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자. 조금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x세제곱 앞에 개수 1, x제곱 앞에 개수 마이너스 k, x 앞에 개수 k 플러스 1, 상수 마이너스 2를 1을 이용을 해서 조립제법을 해보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가지고 저기 있는 저 x에 관한 3차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x-1과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x 더하기 2 이퀄 제로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결론이 뭐냐면 x-1이 0 그러니까 x는 1 또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더하기 2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왼쪽에 1이라고 하는 해가 혼자 하나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갖게 만들고 싶은 거냐면 중근을 갖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녀석이 뭘 가지면 되는 거다? 중근을 가지면 이 3차 방정식이 1 말고 또 다른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수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더하기 2 이퀄 제로가 중근을 갖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마이너스 8이 제로가 되면 되는 것이다. 중근 갖는 거니까.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퀄 제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자, 근데 이렇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가능성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두 번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 이퀄 1이 여기서 해잖아. 만약에 여기서도 누가 해로 나온다면 x 이퀄 1이 또 해로 나온다면 왼쪽에 1이고 오른쪽에 1이 있는 거잖아. 그럼 또 중근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왜냐면 이미 왼쪽에 1이 하나 근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1x 더하기 2 이퀄 제로가 x 이퀄 1을 근으로 갖는다. 근으로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x에다 1 갖다 집어넣어보면 1 마이너스 k 더하기 1 더하기 2가 0이니까 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답이 하나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이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저거 근의 공식 이용하시면 k라고 하는 게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다시 말해 k 값이 될 수 있는 건 4도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하는 값도 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이 총 몇 개가 되는 거다? 4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수 있는 건 인수분해를 하나 해놨을 때 생기는 2차식이 중근을 갖거나 혹은 그 2차식이 왼쪽에 있는 근을 가져서 똑같은 근이 2개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6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념을 하나 좀 설명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6번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저런 이상한 걸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인수분해가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저 3차식을 적당히 갖다가 뭔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고 했었는데 인수정리를 쓰라고 했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방식을 하나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번째 관계인데 이제는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잖아. 이번에는 그 차수만 하나 더 늘어난 거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a는 0 아니어야 됨. 왜냐면 a가 0이 되면 저게 3차식이 아니고 3차 방정식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퀄 제로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근 3개를 가지면 아니 말이 좀 그렇다. 3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 가죠? 3개를 갖죠. 그래서 그 3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그 알파 베타 감마들과 근과 개수와의 관계니까 개수는 여기 x세제곱 x제곱 x 그 다음에 상수 a, b, c, d라고 하는 개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그 3개의 근을 다 갖다가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2차 방정식에서도 알파 더하기 베타 2개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맞습니까? 근데 뒤에가 조금 달라지는데 얘는 패턴이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러니까 그 근을 2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한 것은 뭐가 되냐면 a분의 c가 됩니다. x제곱 앞에 개수 분의 x의 개수. 그 다음에 3개를 다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 이건 하나 뭔가 새로 추가되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패턴대로 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 갖다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 그 다음에 3개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다. 왜 그러냐? 이유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예요. 자, 2차 방정식에서랑 그 증명이 똑같은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알파랑 x-베타랑 x-감마를 갖다 곱한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저 우변은 만약에 전개를 그대로 시키면은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a를 안 곱하면 그냥 1일 테니까 왼쪽과 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변에다가도 뭘 갖다 곱하도록 하자? a를 갖다 곱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우변을 갖다 전개시키잖아요. 그게 지금 위쪽에 여러분들 교재 위에 보시면은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개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전개시키면 심심하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심심하면요. 네. 안 심심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얘는 전개시켜 보면 x 세제곱 빼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는데 그 x 세제곱 빼기 하고 x 제곱 앞에 뭐가 붙냐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붙어요. 하나씩 갖다 더한 거. 그 다음에 x 앞에 뭐가 붙냐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붙어요. 2개씩 갖다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 마지막 상수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갖다 비교해 보시면 ax 세제곱 전개해서 ax 세제곱 똑같고 그 다음에 bx 제곱 그러니까 x 제곱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c 여기 지금 요거니까 a를 갖다 곱해주면 a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시면 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러니까 2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한 게 a분의 c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수 d가 여기 a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니까 d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확히 외우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뒤쪽에 6번 문제로 가봤을 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인수분해 안 돼. 그러니까 근을 직접 찾아내진 않을 거야. 그런 경우에 2차 방정식에서도 그렇고 3차 방정식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뭘 사용한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씩 갖다 곱해서 한 건 a분의 c니까 3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저 관계와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전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파이팅 해볼게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거 그쵸? 그래서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뭔가 좀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싫은 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문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잖아. 그럼 저기 초록색으로 밑줄 쳐놓은 데에서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1인 거에서 감마 하나만 반대쪽으로 이항시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되는 거 아니에요? 알파랑 베타 두 개 있는 것보다 숫자랑 감마 하나 있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니? 그럼 두 번째 베타 더하기 감마도 그런 식으로라면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마 더하기 알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 마이너스 3번 묶으면은 그대로 마이너스에 순서대로 좀 써보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개 가로만 먼저 한 큐 정리가 안 되니까 전개를 좀 시켜보자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에다가 감마 더하기 1을 갖다 곱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갖다가 곱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는 또 이제 1에다 갖다 곱해야 될 테니까 다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얘를 괄호 안쪽에서 조금 잘 묶어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다시 한 개짜리들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마지막 숫자 1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3개 갖다 곱한 게 왼쪽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2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한 게 3이라 했고요. 한 개씩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끝내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분명 악몽 꿉니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악몽 꿔요. 근데 여기 지금 풀어놓은 이 풀이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되게 의미 있는 식이고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만약에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x-알파하고 x-베타하고 x-감마를 갖다 곱한 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다가 우변에 뭘 곱해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좌변도 우변도 똑같이 최고차의 개수가 3차의 개수가 1이니까. 오케이?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사실 같은 식이죠. 네. 똑같은 식을 인수분해된 형태로 근을 활용해서 나타낸 것 뿐이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만약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보면 좌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캄마고 얘가 계산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이래요. 네. 근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우변에 있는 것처럼 진짜로 전개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풀이고 나중에 실제로 뭐 시험 볼 때는 꼭 이렇게 풀어서 빨리 풀자 우리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럼 좀 좋은 꿈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꾸면은 7번 다시 가야 되는데 좋은 꿈 꿀 수 있게?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꿈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